오늘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60명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아십니까? 60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집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며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심장마비가 오면 내사까지 단 4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4분. 고작 4분이에요. 119 부르고 구급차 오고 병원 도착할 때까지. 과연 4분 안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왔어요. 70세 남성분이 집에서 쓰러졌다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지금도 힘든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분 부인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30분 전부터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저희가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제가 뭔가 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50년 동안 일하면서 터득한 생존 비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께 3가지 확실한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골든타임 4분을 10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내사까지의 시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알고 있던 환자분들은 생존율이 3배 높았거든요. 두 번째,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준비 방법으로 혼자 계실 때도 30분 안에 도움받을 확률이 90% 이상 돼요. 세 번째, 평생 심장 건강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25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예요. 각 단계별로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난 박영희 할머니 얘기부터 해 드릴게요. 72세 되신 분인데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박영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체했을 때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 정중앙에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이에요.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무거운 게 눌러주는 느낌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코끼리 한 마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두 번째, 그 아픔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왼쪽 어깨나 팔로 뻗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이나 턱까지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메스꺼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번째,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에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없는 극도의 불안감이에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까? 심장마비 증상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자분들은 속 메스꺼움, 등 쪽 아픔, 극도의 피로감 같은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평소와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119부터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부터 먼저 전화하세요.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얼마 전에 오신 최준호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8세 되신 분인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최준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와봤자 뭘 할 수 있겠나? 119부터 불러야지 해서 바로 신고했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거든요. 왜 119를 먼저 불러야 할까요? 첫째,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가족한테 전화하면 당황하시면서 20분, 30분이 걸려요. 둘째, 119 대원들은 전문가예요. 구급차 안에 심장마비 응급처치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셋째, 119는 가장 빠른 길을 알아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갈 수 있고 미리 병원에 연락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119에 전화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걸어두시고 75세 남자 또는 여자인데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요. 심장마비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꼭 심장마비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119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줘요. 그리고 119 전화 끊지 마세요. 119 상황실에서 계속 상태를 확인해 주거든요. 여러분, 절대 택시 부르지 마세요. 119가 답이에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9 누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피린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정태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9세 되신 분인데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정태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119 신고하고 나서 바로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어 드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라고 하더래요. 아스피린이 왜 심장마비에 도움이 될까요? 심장마비는 대부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생겨요. 피떡,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게 혈관을 막는 거죠. 아스피린은 이 피떡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피떡도 조금씩 녹여줘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아스피린을 바로 먹은 사람들은 생존율이 23% 높아졌거든요. 아스피린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마시고 꼭 씹으세요. 둘째, 물 한 모금과 함께 넘기세요. 셋째, 100mg짜리 아스피린을 드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스피린을 먹기 전에 꼭 119 상황실에 아스피린 한 알 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스피린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예요.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단계는 구급대원들이 빠르고 쉽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신 문상호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82세 되신 분인데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문상호 할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119 신고하고 나서 제일 먼저 현관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현관등과 집안 불을 다 켜 놓으셨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 정말 잘 준비해 두셨네요. 덕분에 빨리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119 신고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집안 불을 다 켜두세요. 현관등, 거실불, 침실불까지 다 켜두세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를 미리 불러두세요. 네 번째, 반려동물이 있으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다섯 번째, 신분증과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세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약들도 함께요. 여섯 번째, 비상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가족들 전화번호를 큰 글씨로 써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응급 상황 시 연락처라고 써서 붙여두시고 당뇨병, 고혈압 있음, 약 복용 중이라고 적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이 의식을 잃으셨을 때도 이런 정보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호흡으로 심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고명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83세 되신 분인데 젊었을 때 명상을 배우신 분이에요. 고명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119 신고하고 아스피린도 드시고 나서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기 시작하셨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시면서 괜찮아질 거야. 도움이 오고 있어 하고 속으로 되뇌셨대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이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네요 라고 하더래요. 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심장마비가 올 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공포와 불안감이에요. 아, 나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극도로 불안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상황이 더 나빠져요.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심장도 같이 안정돼요. 어떻게 호흡해야 할까요? 첫 번째, 4-6호흡법을 사용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두 번째, 배로 숨을 쉬세요. 가슴으로 얕게 쉬지 마시고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도록 깊게 쉬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되뇌세요. 괜찮아질 거야. 도와줄 사람이 오고 있어. 나는 안전해. 이런 말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호흡법 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현기증이 나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호흡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119 상황실 얘기는 잘 들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흡법은 평소에도 연습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나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연습해 두시면 정말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5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심장마비 대처법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5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기.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을 믿으세요. 2단계, 119부터 먼저 전화하기. 가족보다 119가 우선이에요. 3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23% 생존율이 높아져요. 4단계, 구급대원을 위한 준비. 문 열어두고 불 켜두고 서류 준비해 두세요. 5단계,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면서 긍정적 생각하세요. 이 5단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3배 이상 높아져요.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집에 아스피린 2알 준비해 두세요. 둘째,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 붙여두세요. 셋째, 가족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넷째, 호흡법을 평소에 연습해 두세요.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분들 중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빛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빛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이웃과 꼭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